검찰의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찰의 집단 반발인 검난 사태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길게 반박에 나섰습니다. 그 발언들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. 검찰 출입하는 조희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조 기자, 정 장관은 성공한 수사, 성공한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맞는 얘기입니까? 사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정도로 검찰 내부가 시끌시끌하진 않았을 겁니다. 네. 일단 정 장관의 취지는 적정 형량의 선고를 받아냈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요. 하지만 유동규, 정민용과 달리 김만배, 정영학, 남욱 3명은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. 네. 게다가 정 장관은 도어 스태핑 초반에는 이 수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다가 후반부엔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.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. 여러 의혹들이 있었다.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뭐 배를 가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검찰의 수사 이런 정치성을 오히려 지적한 건데 그렇다면 좀 짚어보겠습니다. 이번 판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판결 뭐로 봐야 됩니까? 핵심은요, 어떤 혐의를 적용하냐였는데요. 네. 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적용되면 이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이 최대인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죠. 2심에서 이 부분을 더 다퉈봐야 하는데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. 이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.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2심은 진행이 되잖아요.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을 다시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?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, 이것 때문에 그 부분이 불가능한데요. 예.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이 피고인 측만 항소를 하면서 2심 재판에선 형량이나 추징액을 1심보다 높일 수 없게 된 겁니다. 네. 그리고 추징 부분도 궁금합니다.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 추징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거는 포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정 장관은 몰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정말 그런 건가요? 정 장관은요,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예.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. 이 법조계에선 이 과정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쉽지 않다. 네. 우선 MBN 취재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소송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아직은 민사 청구액이 다 합쳐서 380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. 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에 변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기약이 없는 데다가 또 민사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액을 전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네, 정성호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 조희로 기자였습니다.